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번 주에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는 미디어와 최악의 줄을 맞췄습니다. 제일 큰 스캔들이 CBS 방송국의 유명 프로그램 60 Minutes에서 했던 인터뷰였는데요. 60 Minutes는 1968년에 시작한 방송인데 저널리즘상 많이 받았고 24년 연속으로 시청률 탑 10에 들어가 있고 미국에서 평판이 제일 좋은 뉴스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60 Minutes는 인터뷰에서 다른 방송과 다르게 해리스한테 어려운 질문을 물어봤고 해리스는 대답을 잘 못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스캔들은 60 Minutes가 만들어냈습니다. CBS는 60 Minutes 해리스 인터뷰 방송 며칠 전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고편을 잠깐 보여줬는데요. 예고편에서 기자가 해리스한테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런데 해리스가 예고편에서 한 답이랑 방송에서 한 답이랑 달랐습니다. 위에 있는 게 예고편이고 밑에 있는 게 방송이었습니다. But it seems that Prime Minister Netanyahu is not listening. Well, Bill, the work that we have done has resulted in a number of movements in that region by Israel that were very much prompted by or a result of many things, including our advocacy for what needs to happen in the region. But it seems that Prime Minister Netanyahu is not listening. We're not going to stop pursuing what is necessary for the United States to be clear about where we stand on the need for this war to end. 해리스는 예고편에서 나빠지고 있는 중동 상황이 미국이 만들어 나가는 일인 것처럼 대답을 했는데 60 Minutes 방송에서 나온 답변은 수정된 완전히 다른 답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 60 Minutes는 신뢰성을 잃었다는 말이 나오고 방송국이 조사해야 된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해리스한테는 이게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Victim of crime. Are you a Republican? Are you a Democrat? 해리스는 스페인어 방송국 유니비전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대답했는데요. 방송 중 카메라가 청중을 보여주려고 해리스 뒤에서 보여주는 화면이 있었는데 그 화면에서 해리스가 텔레프롬프터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해리스는 질문의 답을 잃고 있다고 또다시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니비전 프로듀서는 해리스가 텔레프롬프터를 안 썼고 음모론이라고 주장을 하고 텔레프롬프터에 있던 글은 아나운서가 읽는 글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해리스가 텔레프롬프터를 썼던 안 썼던 손상은 벌써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더 뷰라는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는 쇼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아나운서가 대통령이었으면 바이든과 무엇을 다르게 했을 거냐고 질문을 물었는데 아무것도 다르게 안 했을 거라고 대답을 해서 그 뻔한 쉬운 질문에 준비한 대답이 그것뿐이냐고 또다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더 뷰에 나올 때 바이든도 뉴스를 만들어냈는데요. 저번 주에는 해리스가 부두인부 파업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바이든은 대통령 된 후 처음으로 화이트하우스 기자회견에 참여를 해서 뉴스에서는 해리스를 안 보여주고 바이든 기자회견을 보여줘가지고 바이든이 강제로 대선에 물러나게 돼서 일부러 해리스를 방해하려고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냐고 말이 나왔는데 바이든은 해리스가 더 뷰에 나올 때 나오는 시간에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요즘 바이든 행동이 좀 희한합니다. 최근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대통령 오바마 때문이라고 오바마를 비난했다고 소식이 나왔고 바이든은 플로리다 공화당 주지사 디센티스가 허리케인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왜 큰 뉴스가 됐냐면은 해리스가 허리케인 준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저번 주에 디센티스한테 전화를 했을 때 해리스는 허리케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디센티스는 전화를 안 받았고 해리스는 디센티스가 허리케인을 정치 상황으로 만든다고 저번 주부터 디센티스와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디센티스를 칭찬해줘서
해리스와 디센티스 말다툼에 디센티스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고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바이든과 일하는 사람들이랑 해리스와 일하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다고 하고 바이든은 민주당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바이든 행동을 보면 그 소문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리스는 일반 노동 기업들과 돌파를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We have not yet seen the same kinds of energy and turnout in all quarters of our neighborhoods and communities as we saw when I was running. Now, I also want to say that that seems to be more pronounced with the brothers. 전 대선 때 흑인들 97%가 바이든을 뽑았었습니다. 흑인 인구는 13%뿐이 안 돼도 대부분 다 민주당으로 투표를 해서 민주당한테는 제일 중요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스 캠페인은 흑인 유권자들한테 자기도 흑인인 것을 강조했는데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흑인 지지가 11% 낮다고 합니다. 특별히 해리스는 흑인 남성들한테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오바마는 흑인 남성들을 비판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흑인 남성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오히려 오바마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에 누구를 뽑을지 결정 안 한 사람들은 아직도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정책을 지지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해리스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소문이 나고 있었는데요. 카메라가 없을 때 술을 물처럼 마신다고 해리스 캠페인에서 일했던 사람이 익명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해리스는 맨날 취해 있어서 카메라 앞에 못 나가게 하고 인터뷰할 때 말을 더듬는 게 술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해리스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은 공화당이 퍼뜨리는 소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알려진 소문이냐면은 저번 토요일에 SNL에서 해리스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에 대해서 스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런 소문이 있는데도 해리스가 일반인들과 필살적으로 소통하고 싶어서 이번 주에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을 이길 확률이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트럼프는 유명 코미디언과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하고 미디어와 대부분 좋은 줄을 맞췄는데요. 그런데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먼저 공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느 일부 미정 유권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치면은 전쟁이 커질 수 있는데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의 고급 호텔을 열을 걸로 밝혀져 있는데요. 트럼프가 대선을 이기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확률이 높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찬스가 높다고 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은 미국이 들어온 것을 아니까 큰 전쟁을 피하려고 이스라엘이 반격을 조금 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선을 이기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가자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무기 수출을 중단시킨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결정을 비난했고 다음 날 레바논에서 사업을 하는 프랑스 가스회사 토로 에너지스가 미사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토로 에너지스를 공격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공격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격이 프랑스가 무기 수출을 중단시킨 다음 날 일어난 일이라 이스라엘이 공격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레바논에 있는 UN 군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아서 4명이 다쳤는데요. 프랑스는 이스라엘 행동을 비난을 했는데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이 더 커지는 것을 싫어하는 게 평화를 좋아서라고는 볼 수는 없죠. 자기네들도 동기가 있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커져서 미국이 이란 전쟁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스라엘, 이란 상황이 더 커지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테슬라가 큰 발표를 했죠. 일론 머스크는 지난 4월 달에 테슬라는 로보택시에 집중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 주에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택시 사업을 하려면은 테슬라 로보택시를 $30,000 이하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Optimus. It's insane. It's even talking. Hi to my friend John. John? Where's John? Right here. Oh, hello, John. How are you? How you doing? That's crazy. I'm talking to a robot. 머스크는 발전된 옵티머스 로봇도 보여줬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반응이 좋았고 저도 봤을 때 감명받았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거의 9% 하락했습니다. 저는 반응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주가가 많이 떨어졌나 찾아보니까 투자자들은 머스크 발표가 약속은 많았고 세부 상황은 부족한 걸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분석가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무슨 준비를 할 건지에 대해서 세부가 부족해서 이벤트에 실망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어느 사람들은 옵티머스 로봇이 AI를 써서 혼자 다니고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사람들이 로봇을 조종하고 있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고 머스크는 지금의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정을 해도 그래도 감명적인데 그런데 좀 실망이 오네요. 저는 영상을 봤을 때 로봇이 다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 주를 지나가서 한 17명이 사망하고 많은 빌딩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약화된 플로리다 부동산 상황에 방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더 큰 뉴스가 됐는데요. 플로리다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로 돈을 벌려고 부동산에 제일 많이 투자한 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허리케인으로 인해 집들이 많이 파손되어서 보험회사들이 주택 소유자들한테 보험을 끊거나 아니면 보험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보험을 못 사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어느 사람들은 모기지 이자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기지 이자는 10년 국채에 달려있거든요. 10년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몰기지 이자도 내려갔는데 그런데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몰기지 이자도 올라가고 현재 30년 몰기지 이자 평균이 6.32%로 아직 꽤 높습니다. 리오털닷컴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매물로 나온 주택은 27만 채가 넘습니다. 작년에도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이 나빴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부동산 판매가 5% 줄었고 그런데 공급은 36% 늘었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은 매일 늘어나고 있고 집들은 팔리지도 않고 날씨는 나빠지면서 보험회사들은 플로리다 마켓을 떠나고 있고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2007년에 시작한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도 플로리다 부동산 상황이 나빠지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진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 CPI와 PPI가 공개됐는데 예측보다 조금 높게 나와도 대부분 좋게 나왔고 마켓이 새 기록을 세웠죠. 금융위기 때도 올해처럼 연준이 9월 18일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린 후 10월 9일에 S&P는 새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X에서 어느 사람이 현재 S&P 500 움직임을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면 상관관계가 86%가 넘는다고 하던데 진짜 그때처럼 주가가 계속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올해가 금융위기 때랑 하나는 다른 것은 올해에는 대선이 있죠. 특별히 대선 때는 지금부터 11월 말까지 주식시장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금융 위기 때는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가 11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올해는 9월부터 지금까지 계절성이 완전히 틀렸는데 지금부터 11월 말까지 주식시장은 계절성처럼 올라갈까요? 저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이 11월 5일에 있는데 대선 전에 주식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가격 움직임을 보면 하락할 거라는 사인은 안 보이는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린 후 시청자분들은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론조사를 올릴 생각이 있는데 시간 있으시면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은 새 기록을 세우고 경제 데이터도 대부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으니까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탐욕에 있고 거의 극심한 탐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켓은 점점 연준이 소프트 랜딩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JP모건은 아예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해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2007년 금융위기 때도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 나와서 진짜 그때랑 똑같이 가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지 이것을 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헷갈리네요. 현재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20년 만에 제일 높다고 합니다. 지금 다음으로 제일 높았을 때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이것은 contrarian indicator, 반대 지표.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높을 때 주식시장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그런데 하나 희한한 것은 마켓은 새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빅스는 아직도 20을 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드문 일인데요. 마켓은 기록을 세우고 개미 투자자들의 마켓 신뢰는 제일 높아도 매크로에 대한 나쁘게 터질 수 있는 뉴스가 많이 남아 있어서 두려움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 투표를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